그리스로 휴가를 떠난 마리아나와 남편은 생명의 여신 데메테르와 죽음의 여신 페르세포네의 신전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기도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다음 날 아침 마리아나는 남편의 운동화가 바닷가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사흘 뒤 남편의 시체가 해변으로 밀려왔다. 남편이 죽은 뒤 마리아나는 충격에 빠졌다. 집에 있었더라면 그는 아직 살아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했고 매일 끔찍한 하루를 보냈다. 1년 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려던 마리아나는 해변에서 발견한 남편의 신발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조카 조이였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마리아나가 자식처럼 키웠는데 올해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모? 조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조이, 괜찮은 거니? 무슨 일이야? 조이는 당장 TV 뉴스를 확인해보라고 했다. TV를 켜자 기자가 속보를 전하고 있었다. 조이의 대학교 근처에서 20대 여성이 살해된 소식이었다. 현장에서 경찰이 시체를 한 구 발견해 조사 중입니다. 희생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보이며 제 친구 타라가 죽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 타라가 좀 이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 무슨 뜻이야? 마리아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애썼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조이가 속삭이듯 대답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여기로 와줄 거죠? 조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장 갈게. 희생자가 조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끔찍했다. 마리아나는 조이를 걱정하며 당장 급행열차에 올랐다. 마리아나가 조이의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조사 중이었다. 마리아나를 본 조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미리 경찰에 알렸더라면. 조이는 타라가 한 교수와 잠자리를 가진 후 다퉜고 교수를 신고해 해고당하게 만들겠다고 하자 그 교수가 타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했다. 마리아나와 조이는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지만 경찰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포스카 교수는 타라가 사망한 시각 수업 중이었습니다. 학생들도 모두 교수의 진술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걸어가는 길이었다. 한 남자가 길을 막았다. 포스카 교수였다. 잘 들어, 조이. 내가 타라에게 이성적으로는 진급하기 힘들다고 했더니 타라가 날 협박했어. 타라가 내게 한 말은 사실이 아니야.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마리아나는 며칠 더 머물며 함께 범인을 찾기로 했다. 마리아나는 타라의 방을 찾아갔다. 타라의 방벽에 사진 몇 장과 엽서가 붙어 있었고 엽서에는 고대 그리스어로 쓴 인용문이 적혀 있었다. 고귀한 처녀를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에게 희생해야만 한다. 마리아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남편을 죽음으로 이끈 페르세포네 사원이 떠올랐다. 이건 우연이겠지? 그날 저녁 타라의 추도식에 참석한 마리아나는 포스카 교수와 그를 따르는 젊은 여자들을 발견했다. 조이, 아까 저 애들은 타라의 친구들이니? 포스카 교수님 팬클럽이에요. 교수님은 쟤들을 메이든스, 처녀들이라고 불러요. 처녀들? 그럼 타라는 처녀들 중 한 명이었어? 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스카 교수의 알리바이를 증언해 준 것도 메이든스 아이들이었다. 마리아나는 메이든스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포스카 교수에 관해 말해줄 수 있나요? 그러자 베로니카라는 금발 소녀가 쏘아붙였다. 교수님이 뭐요? 그날 밤 우리는 저녁 내내 교수님과 있었어요. 포스카 교수가 내내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나의 질문에 학생들이 상반된 대답을 했다. 그래요. 아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러 잠깐 나가셨죠. 베로니카가 당황한 듯 얼버무리고는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조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모, 또 일이 벌어졌어요. 시체가 또 나왔다고요. 사망자는 어제 이야기를 나눈 베로니카였다. 마리아나는 베로니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극장으로 향했다. 분장실에는 여전히 베로니카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곳에도 고대 그리스어로 적힌 엽서가 있었다. 처녀를 보라.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몸에는 성수를 뿌렸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여신을 위한 희생물의 제단으로 걸어가니 그녀의 아름다운 목이 잘리면 제단에서 피가 흐를 것이다. 마리아나는 포스카 교수를 찾아갔다. 당신의 학생들이 둘이나 죽었어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 개인 교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학생에게 확인해 보시죠. 마리아나는 답답하기만 했다. 그때 테이블에 놓인 책들 중에 빨간색 책갈피가 꽂힌 책이 눈에 들어왔다. 마리아나는 포스카 교수가 커피를 가지러 간 사이 서둘러 책갈피가 꽂힌 곳을 펼쳤다. 거기엔 베로니카가 받은 엽서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에우리피데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유일한 비극 작가죠. 어느새 나타난 포스카 교수가 말했다. 그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여유롭기만 했다. 그 인용문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순 없었지만 마리아나는 포스카 교수가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아이들은 왜 교수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일까? 마리아나는 밤새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다. 마리아나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침실 담당이 방 청소를 하기 위해 문 앞에 서 있었다. 11시가 넘었어요. 참, 이게 문 아래에 끼워져 있더군요. 그녀가 건넨 것은 엽서였다. 엽서 뒷면엔 그리스어 인용문이 적혀 있었다. 신들은 내게 죽음을 내릴 것이니 이제 곧 너의 목은 칼을 맞고 피가 솟구쳐 흐를 것이다. 침실 담당은 청소를 시작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요즘 학교에 흉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더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여학생의 시체가 나왔어요. 강가에서. 마리아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조이는 어디 있죠? 그리스 신화와 비극, 연쇄살인이 교묘하게 결합된 심리학 스릴러, 메이든스.